안녕하세요. 즐거운 세상의 조이입니다. 오늘은 가장 가까우면서 가장 먼 나라인 북한의 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악법에 가까운 정말 말도 안 되는 16가지의 법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새삼 한국에 살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답니다. 분단의 아픔을 가진 지금의 한반도지만 다시 하나가 되어서 북한의 국민들도 저희와 같은 자유를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북한의 국민들이 어떤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다면 오늘의 영상 놓치지 마세요. 첫째, 평양시 관리법입니다. 아무나 살 수 없는 북한의 수도 평양에는 정부에서 지정한 특권층만 살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은 평양에 출입하는 것조차 정부의 허락을 받아야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내 나라의 수도에 내 마음대로 갈 수도 없는 그런 현실인 거죠. 김일성은 살아생전에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평양시는 혁명의 수도인 만큼 당을 옹호하는 사람밖에는 그 누구도 살 권리가 없습니다. 평양시에는 오직 당의 유일 사상으로 철저히 무장되고 당 정책을 받들고 한마음 한뜻으로 살며 일하는 사람들만이 살 수 있습니다. 식량과 연료 공급에서도 평양은 늘 1순위이며 평양 시민들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녀야 합니다. 이들은 평양 시민으로서 언제나 청결을 유지해야 하며 깔끔한 옷차림과 외모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합니다. 둘째, 주거 제한법입니다. 내가 살고 싶은 지역과 원하는 집을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고 합니다. 오직 정부에서 지정해준 지역에서만 살 수 있으며 다른 곳으로 이동을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허가가 반드시 있어야만 합니다. 소속된 지역에서 무단으로 이탈했다가 걸리는 경우에는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셋째, 두발 제한법입니다. 2013년 김정은은 북한 국민들의 헤어스타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남자들은 10가지의 헤어스타일을, 여자들은 18가지의 헤어스타일 중에서 고를 수 있다고 합니다. 넷째, 인민보안 단속법입니다. 북한이 사회질서 유지를 목적으로 인민보안 단속법을 개정했는데 그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개정된 내용은 늦은 밤 전기장판이나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합니다. 북한은 전기가 항상 부족하기 때문에 전열기구의 사용이 제한되는데 밤 시간에 사용할 경우에는 전기를 낭비하는 행위라고 규정지었기 때문입니다. 이를 어길 경우 정신교화소라고 불리는 수용소로 끌려가 정신교육을 다시 받는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회주의 노동법입니다. 북한의 모든 국민은 노동의 의무를 가집니다. 사회주의인 북한에서 노동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강력한 법적 처벌에 처해진다고 합니다. 영국의 BBC 방송은 북한 노동자들이 벌목공으로 일하는 러시아의 시베리아 벌목소를 취재했을 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짐승처럼 일합니다. 그들이 쉬는 날은 1년에 단 2번인데 김일성과 김정일의 생일입니다. 이 내용은 북한의 불합리한 노동체계의 현실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쉬는 날과 휴가도 없으며 일하는 만큼의 보상도 없는 현실 속에서 매일 살아간다는 것은 정말 끔찍합니다. 어린아이부터 나이든 노인까지 누구나 혹독한 하루 할당량을 채워야만 벌을 받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섯 번째, 강제 투표법입니다. 북한의 모든 주민은 투표의 자유가 없으며 무조건 투표를 해야만 합니다. 후보는 당연히 김씨 일가에서 단일 후보로 나온다고 하는데요. 역사적으로 딱 2번 경쟁 후보가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정치적인 쇼였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종교 제한법입니다. 북한의 헌법에는 종교의 자유를 말하고 있으며 실제 평양의 공식적인 교회인 봉수교회가 존재합니다. 하지만 십자가가 달린 봉수교회에서 믿는 하나님은 김일성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주민들은 종교를 가지는 것이 허락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기독교의 성경은 서양 세력을 상징한다고 여겨져 소지하다가 발각이 되면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2013년에는 80명의 기독교 신자들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곳의 지하교회나 가정에서 몰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북한에서는 오직 김씨 가문만 신으로 섬길 수 있습니다.
8번째, TV 시청의 자유가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오직 국가 선전용으로 만들어진 2개의 채널만 시청할 수 있으며 한국 방송이나 다른 나라의 영화, 드라마, 19금 영상 등을 시청하다가 걸리면 공개 처형을 당한다고 합니다. 9번째, 연좌제가 있습니다. 북한의 국민은 만약에 범죄를 저지르면 가족은 물론이고 일가 친척까지도 처벌을 받는다고 합니다. 나로 인해 사랑하는 가족들이 받게 되는 아픔은 정말 감당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게다가 한번 찍힌 범죄의 낙인은 세월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아 후대의 자손들이 두고두고 죗값을 치르며 살아간다고 합니다. 10번째, 북한에 오는 모든 방문자와 여행자들은 정부의 감시를 받습니다. 최근 미국의 청년 오토 원비어의 사망 사건으로 세상이 들썩였습니다. 자신이 머물던 호텔에 선전물을 떼냈다는 죄목으로 북한의 수용소에 수감되었고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당신이 하는 모든 말과 모든 행동들은 정부의 숨은 눈과 가이드를 통해 모두 보고가 됩니다. 아무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하게 되는 나의 모든 행동들이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세요. 11번째, 국민들은 정권이나 정치에 관한 발언을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권을 찬양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만약 정권을 비판하다가 걸린다면 수용소로 끌려가 사상 재교육과 노동형을 받게 됩니다. 12번째, 북한의 국민들은 어떤 목적으로도 북한을 떠날 수 없습니다. 오직 최고위층 간부의 자녀와 북한 정부에서 승인한 특별 인원만 해외로 나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속한 지역을 벗어난다면 일가족이 수용소로 끌려가거나 총살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13번째, 국가에서 지정한 날에만 술을 마실 수 있습니다. 북한에서는 술을 판매하는 것도 마시는 것도 모두 불법입니다. 오직 정부에서 지정한 특별한 날에만 술을 먹을 수 있도록 허가해준다고 합니다. 실제로 김정일 사망 당시 애도 기간 중에 술을 먹은 현직 군인이 공개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 14번째, 운전금지법입니다. 북한의 국민들은 차를 가질 수 없으며 오직 정부의 고위 관직자만 차를 가질 수 있습니다. 1000명에 1명꼴로 차를 소지하고 있으며 대부분 운전기사를 고용한다고 합니다. 물론 북한의 주민들은 차를 구입할 만큼 돈을 가지는 것도 힘들겠죠? 15번째, 모든 음악은 국가의 통제를 받으며 정권을 찬양하는 노래가 아닌 다른 노래는 들을 수 없습니다. 북한의 국민들은 김씨 일가와 김정은 정부를 찬양하는 노래만 들을 수 있는데요. 하지만 한국에서 대북 확성기를 통해 K-팝을 매일 트는 영향으로 이미 K-팝에 푹 빠져든 북한 국민들도 많다고 합니다. 다른 노래를 듣다가 걸리는 사람은 수용소로 보내져 평생 강제노역을 당한다고 하니 나도 모르게 흥얼거리는 것조차 조심해야겠죠? 16번째, 북한의 국민들은 국제전화가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북한의 주민이 인터넷 전화기로 한국에 있는 친구에게 전화를 한 적이 있었는데 정부에서 그 사람을 잡아다가 공개 처형을 했다고 합니다. 몇 가지 더 알려드리자면 북한에서는 사기를 치다가 걸리면 경찰의 주관하에 사기를 맞은 사람이 사기친 사람을 죽기 직전까지 때릴 수 있다고 합니다. 물론 도둑질도 마찬가지겠죠. 물건을 훔치다가 걸리면 상점 주인한테 죽도록 맞아도 할 말이 없는 거죠. CCTV가 없기 때문에 살인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눈에 띄지만 않는다면 그냥 지나간다고 합니다. 경찰조차 살인사건을 조사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북한에는 정말 어마어마하고 무시무시한 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한국에 살면서 한 번도 상상해보지 못했던 그런 법들이죠. 제대로 지키지 못하면 무조건 공개 처형, 총살을 한다고 하니 정말 사는 것이 힘들 것 같습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이 꼭 무너져서 억압과 고통 속에 살아가는 북한의 국민들이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 그날이 어서 오기를 기대해 봅니다. 여러분, 어떤 방법으로든 북한을 방문할 생각은 절대 하지 마시고요. 선택의 자유와 삶의 자유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에 한 번 더 감사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이상 즐거운 세상의 조이였습니다. 좋아요와 구독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